넷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 급진주의적 관점에서 정치의 본질을 규명하려고 한 사람은 마르크스 1818-1883이었다. 그는 유물변증법을 역사에 적용한 유물사관을 토대로 정치를 이해하려 하였다. 그는 유토피아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계급투쟁으로서의 정치를 인식했던 것이다. 계급투쟁에서 기인하는 것이 폭력혁명론이다. 사회 전체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2대 계급으로 구분되며 수적으로 우세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폭력혁명을 통하여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한다. 국가는 부르주아를 위한 집행위원회에 불과하다. 국가는 이들 계급의 필요에 의하여 탄생한 계급적 산물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로의 이행기에 기존의 지배 세력들의 반발을 제압한다. 이를 위하여 막강한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독재가 필요하며 이를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한다.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계급 없는 사회로 도달하기 위한 준비기에 수립되는 잠정적인 정치 형태이다. 마르크스와는 달리 베버 1864-1920는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을 조직체의 활동과 관련시켜 규정하려고 하였다. 그는 마르크스의 정치에 대하여 비판했는데 혁명을 가지고 정치 게임을 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를 희생해서 대화의 필요를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혁명의 결과는 무엇일까? 문턱에는 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반동이 뒤따를 것이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조직적인 행정 능력을 결여한 혁명, 조직들이 정부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데서 초래될 가공할 결과에 대해 되풀이해서 비판했다. 베버는 국가는 특정한 영토 내에서 정당한 물리적 폭력의 독점을 관철시킨 유일한 인간 공동체라 정의한다. 정치는 한 국가 내에서 그것을 행사하는 물리적인 힘인 권력의 행사로 간주한다. 정치란 국가들 사이에서든 국가 내 집단들 사이에서든 권력에 관여하고자 하는 분투 노력 또는 권력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노력을 뜻한다. 베버는 정치란 갈등하는 문제들 사이에서 변증법적 결론에 도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치의 본질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정치란 역동적인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선택과 실행의 행위이다. 사실 선택과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권력 파워인 것이다. 근대성의 본질을 마르크스가 소회에서 찾았다면 베버는 합리성을 말하고 있다. 합리성이란 그것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쇠창살의 우리로서의 목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합리성이란 효율성을 실현하게 되는 이율배반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소명이라는 말은 직업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하느님의 명령이라는 천직과 같은 말이 되기도 한다. 소명의식이란 단어 뜻의 하나는 내면적 신념 윤리에 의거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신념을 이행해야 할 책임 윤리의 도덕적 원천이기도 하다. 세속적 과업에 참여하고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통해 그 부분만큼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인 것이다. 소명의식이란 할 수 있는 한 모든 열성을 다해 그 일에 충실한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다. 베버는 인간 행위의 배경이념을 목적 합리성, 가치 합리성, 감정에 의한 것, 전통적 규범에 따르는 것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여기서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는 각각 가치 합리적 행위와 목적 합리적 행위에 대응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가치 합리는 행위 자체가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목적 합리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뭔가를 성취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베버의 사회과학방법론에서의 대표적인 사고인 가치 중립 또는 가치 판단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였다. 인간의 판단은 가치가 실제의 사실을 덮고 있으므로 학문을 탐구하는 자세는 가치 중립적이다. 사실에 근거하여 사실을 그대로 보는 지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의 중심이 되는 영역은 국가이다. 국가란 특정한 영토 내에서 정당한 물리적 폭력과 강권력의 독점을 관철시킨 유일한 인간 공동체라고 정의한다. 즉 정치란 과제를 선택하고 갈등과 투쟁으로 이를 실행하는 것이다. 지배의 정당성을 위한 기초적 이념으로는 첫째 전통이나 관습 또는 선례에 기초를 둔 전통적 정당성, 둘째는 법의 절차적 원리를 중심으로 한 합리적 정당성, 셋째는 지도자의 카리스마적 자질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카리스마적 정당성이 있다. 그리고 베버는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자신의 목적을 대중에게 호소하고 대중이 호응해서 그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카리스마적 권위를 민주적 리더십이라고 하고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대중선동체계라고 말할 수 있는 데마고그인데, 이는 정당과 카리스마를 추종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배번은 민주주의도 어디까지나 정치 엘리트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고, 국민은 엘리트를 선출하는 수동적 역할 이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중은 다양하고 무지하며 폭력적이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지도자가 없는 민주주의는 리더십 부족으로 끝없는 혼란의 상황뿐이라고 본다. 이상적인 정치가란 사회가 어떻게 조직돼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 선택될 수 있는지를 알고 행위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적 정치인은 뛰어난 카리스마적 자질을 갖는 동시에 관료적 지배의 테크닉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소명의식만을 가진 지도자를 순수 카리스마라고 한다면, 권력 투쟁의 수단을 가진 지도자는 정치적 이성을 겸비한 이성적 카리스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소는 열정, 책임감, 균형적 판단이다. 열정은 내적인 소명의식을 갖는 것으로 정치인의 신념이다. 정치인의 신념은 이성에 의해 규율되는 차가운 열정으로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행위와 그 결과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다. 열정 패션이란 강력한 의식으로 개인적 탐욕과 욕망이 없는 예수의 골고다의 순환에서 고통을 감내한다는 의미도 있다. 정치는 도덕과 다르다. 인간에 대한 권력을 본질로 하는 지배 및 통치 행위는 그것 자체가 논리 방법에서 패러독스라는 운명을 갖기 때문이다. 정치는 권력과 폭력을 본질로 한다. 또한 도덕적인 윤리의 문제가 지극히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진정한 의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려면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그의 선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신념의 정당성은 구체적인 상황에서도 옳은 것으로 검증되는 경우에만 입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책임 윤리란 목적을 실현하는 데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악이라 하더라도 선을 창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실용적인 인식을 통해 타협되고 조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카리스마적 지도자는 임기가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짧은 임기를 갖는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사회를 뜯어고치려고 하면 온 사회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거대한 실험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환경적인 상황 요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정치는 그가 원하는 이상과 이를 실현하는 현실적인 수단과 제약 사이의 균형, 그리고 개혁적 요구와 현상 유지 사이의 균형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의 도덕적인 태도와 그가 사용하는 도구적인 태도는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목표 그 자체가 언제나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변적이라는 점이다. 정치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권력의 배분과 유지 및 권력의 이동에 관련된 이해관계가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라는 것이가, 여기에서 그가 주장한 정치적 이성은 정치라는 특별한 인간행위의 영역에서 상정할 수 있는 길잡이이다. 정치행위의 본질적인 측면인 권력이나 갈등이 빚어내는 정치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공동체의 복리와 안정,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적 삶의 조건을 증진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정치적 이성이란 공적 생활 영역에서 인간의 가치를 증진시키되 기여하는 이성작용이며, 정치 자체는 항상 책임의 도덕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베버가 정치를 권력의 행사나 분배에 관련시켜 규정한 것은 정치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한 것이다. 여섯째, 이스턴 이스턴을 중심으로 정치는 인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현상이며 인간의 사회적 실천적 활동의 하나의 방향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같은 사회 조직을 중심으로 정치를 이해하려는 태도나 이들 사회 조직 혹은 인간 상호관계를 중시하려는 입장은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입장을 가지고 정치에 대한 정의를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경향으로 정치를 체계와 관련시켜 인식하는 학자들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학자는 이스튼이다. 이스튼은 국가나 권력 개념 그 자체의 불명확성과 의미의 중첩성이 국가나 권력 개념을 중심으로 정치 현상을 규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스튼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정치 체계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을 발전시켰으며, 그의 이론은 정치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이스튼의 정치 체계론은 다음과 같은 주요 개념들로 구성된다. 정치 체계. 이스튼은 정치 체계를 사회 내에서 가치를 할당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이 체계는 사회의 다른 부분과 상호작용하며 투입 요구와 지원을 받아 산출 정책,
결정, 법률을 생성합니다. 투입 인푸츠 정치 체계는 두 가지 주요 형태의 입력을 받는다. 요구 디맨즈 시민들, 집단들, 그리고 다른 정치 주체들로부터 오는 요구사항이나 기대입니다. 이것은 정책 변경, 새로운 법률 또는 특정한 정치적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지원 서포트 정치 체계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 복종, 세금 납부, 선거 참여 등 체계를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요소입니다.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 투입은 정치 체계 내에서 처리되어 출력으로 변환된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상호작용, 협상, 갈등 해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출력 아웃푸트 정치 체계의 결정, 정책, 법률 등은 출력으로 간주됩니다. 이 출력은 사회에 다시 반영되어 새로운 요구와 지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메커니즘 출력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정치 체계로의 새로운 입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피드백 루프는 정치 체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적응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환경 정치 체계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국제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 환경은 정치 체계의 동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이스턴의 모델은 정치 과정을 시스템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로 정치 체계가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국제적 맥락 내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이론은 정치학 연구에 중요한 틀을 제공하며 많은 후속 연구와 이론적 발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같이 인간 사회의 중요한 문제는 가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모든 분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데에서 발생한다. 그 사회 내 가치의 존재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를 둘러싼 갈등과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치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과 경쟁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과 통제가 필요하고 권위적 배분만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스트는 끊임없는 위기와 갈등 속에서 정치 체계가 어떻게 계속 유지되는가를 이해하고자 했으며 정치 체계의 활동 과정에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스튼에게 있어서 정치는 상술한 바와 같이 사회 구성원의 요구를 구속력 있는 가치 배분인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스튼의 이러한 정치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대체할 만한 일반적인 설명은 없는 것으로 본다.